지금 4대 금융이 건전성이 비상에 걸렸습니다. 저번에 부실채권 이야기도 잠깐 하긴 했는데 부실채권이 늘어났죠? 근데 부실채권 상매각도 늘어났죠. 근데 그 부실채권 상매각 하면은 어떤 돈이 날아가요? 그냥 은행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부실채권 상매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부실채권 상매각이 될 것을 대비해서 따로 마련해 두는 돈이 있죠. 그것이 바젤3라든가 혹은 정부에서 하는 그런 기준이 있고 그 기준치보다 낮아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돈을 계속 적립을 해놔야 됩니다. 그것을 대손 충당금이라고 하는데 지금 부실채권 대비 충당금 비율이 굉장히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이게 기준선이 몇 %예요? 100%죠. 그래서 부실채권 대비 대손 충당금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인 100%에 근접한 것이다. 그 이유는 부실채권이 늘어난 영향도 있지만 반대로 충당금이 줄어든 영향도 있죠. 그래서 제일 많이 빠진 곳은 역시 우리금융. 우리금융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제가 저번부터 방송을 꽤 많이 여러 번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방송보다는 영상으로 많이 올렸죠. 우리금융이 특별히 더 문제가 되는 점은 보통주 자본 비율. 이게 권고치인 130%보다 아직 낮은 120%대 중반이다. 그런 상황에서 부실채권 대비 자기자본 비율이 제일 많이 떨어졌다. 하락폭이 제일 크다. 또 하락폭이 큰 건 둘째치고 하나금융 같은 경우는 이제 권고치의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진 거죠. 이렇게 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충당금이 줄어들었기 때문이고 충당금이 줄어든 이유는 상매각을 많이 해서예요. 그러니까 연체율이 늘어났다. 부실채권이 늘어났다는 소리죠. 상매각이 늘어났다. 충당금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근데 충당금이 줄어드는 만큼 충당금을 다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만큼 확보를 안 한 거고 4대 은행 역시도 대출 연체율이 굉장히 빠르게 상승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상승폭이 가장 크다. 하나은행 제외하고. 왜냐면 하나은행은 이때가 좀 더 크긴 했는데 KB 같은 경우도 이번 분기 넘어올 때가 제일 빠르게 올라가고 신한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올해 1분기에 경제 악화도 심화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경제 악화 마이너스 나왔죠?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나왔다는 거는 경제 악화가 심화된 거죠. 경제 악화가 심화되면서 상환 능력이 악화된 게 심화됐고 또 상환 능력이 악화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2020년의 고정금리가 2025년이 되면서 우리나라는 5년마다 금리 변동이 생기죠. 그래서 변동금리로 바뀌죠. 그러니까 연체율이 확 늘어나는 거죠. 그러면은 자 100%에 가까워졌어요. 충당금을 더 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상매각 안 해요. 상매각 하면은 손실나니까 상매각 안 해. 충당금 줄어. 그래서 충당금을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연체율이 올라간다는 건 부실채권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소리죠. 오히려 상매각 했기 때문에 연체율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한 다음 분기 때쯤 발표될 거면요. 저 중에서 한 4대 금융 중에서 한 개 내지 2개 정도의 금융그룹은 부실채권 대비 대손 충당금 비율이 100%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상매각은 어차피 계속 해야 돼요. 늘려야 되죠. 대손 충당금을 늘려야 돼요. 근데 대손 충당금 늘리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그만큼 적자 처리된다. 그래서 새마을금고 작년에 순손실 1조 7,382억인데 이 중에서 대손 충당금이 1조 6천억이죠. 그리고 대손 충당금 때문에 손실 났다. 대손 충당금 없어도 손실 1,000억 이상은 난 거예요. 마이너스로 간 건 맞는데 대손 충당금도 손실 처리가 된다. 그러면은 손실 처리 늘려야 되죠. 상매각 지금 규모가 계속 불어나고 있는데 연체율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4대 금융에서는 대출을 내줄까요? 둘 중에 하나겠죠? 첫 번째, 대출을 줄인다. 대출을 줄이는 방법은 신규 대출을 내는 것을 축소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기존 대출을 회수해가지고 건전성을 확보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죠. 예금을 늘리는 것은 어차피 이자 비용이 나가기 때문에 예금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금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4대 금융에서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이금융권 같은 경우야 급좀 필요하니까 그럴 수 있어도 장기적 손실로 가기 때문에 안 그러죠. 아니면 손실이 나는 만큼 수익을 확보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4대 금융은 은행 의존도가 80%에서 한 90% 정도 되죠.
그리고 그 4대 은행은 예대 마진 수익이 90% 가까이 되죠. 그러면은 뭘 늘리려고 하겠어요? 대출을 늘릴 수는 없습니다. 올해도 대출 총량 규제가 나왔는데 올해 대출 총량 규제는 아마 하반기 되면은 작년 9월처럼 더 쪼일 거예요. 아니 3월부터 쪼이기 시작했는데 무슨 9월부터 더 쪼이냐? 왜? 경제 성장률이 예상처럼 안 나오니까. 작년엔 그래도 경제 성장률이 떨어진 비중이 소폭이었다면 올해는 지금 세계적인 한국 경제 전망하는 그런 기관들에서 발표되는 거 보면 거의 반토막 나는 데도 있어요. 근데 GDP 대비 가계부채는 GDP가 늘어나야지 부채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럼 부채를 늘려가지고 수익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그렇다면은 수익을 어떤 식으로 확보를 하느냐? 예대 금리 차를 늘리겠죠. 시장을 거스르는 관치금리가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고 이딴 기사 쓰는 기자들은 2022년 11월에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보자. 지금 관치금리가 아니고 지금은 이때 했던 관치금리를 정상화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때 관치금리 운영할 때가 훨씬 더 심각했는데 이때는 다들 아닥하고 계시더니 그때는 다 손가락들 부러지셨어? 기준금리 오릴 때 시중금리 내렸으니까 그게 당연히 정상화되는 겁니다. 그런 거고 예대 금리차가 사상 최고 수준인데 그래서 역대 최고의 순이익을 올렸다고 그랬죠. 5대 금융 순이익이 5조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NPL 금액이 12조까지 올랐죠. 이거 작년에 10조였는데 올해 1조 3천억 상매각 태우고도 2조 늘어났죠. 근데 이게 신기록이었는데 신기록이 깨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봤을 때 올해만 태운 부실채권에다가 늘어난 부실채권 더하면 3조 넘게 나온다는 건데 그러면 순이익 중에서 대부분 태워진다는 소리죠. 나중에. 적자가 나가지고 은행권의 불안감을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더 늘리는 수밖에 없다. 수익을 늘리고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는요. 부실채권이 날만한 대출을 빌려주지 않고 안전한 대출만 빌려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은행권에서 기업부채 말고 가계부채 중에서 부실채권이 확 증가할 수밖에 없고 은행권에 대한 수익성은 떨어지는 대출을 정부가 강요해서 내놓는 대출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렇죠. 정책대출. 올해 어떤 상황이에요? 정책대출이 12조 늘어났고 주담대가 4조 빠진 상황이에요. 정책대출 제외한 주담대가. 그 부동산 부양 뭘로 하고 있어요? 정책대출로 하고 있다. 지금 가계부채 때문에 경제가 이 모양 이 꼴이 했는데 아직도 부양하려고 난리치는 부양신들이 계신다. 욕하는 거 아닙니다. 부양의 신이라고 뜻하는 말입니다. 아주 정책들도 아주 주옥 같은 것들만 내놔가지고 아주 부양신 같은 행동들을 해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지옥 같은 일을 겪고 있죠. 저는 욕을 하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금리 인하기인데 금리가 올라갑니다. 은행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예대금리 차를 늘리던가 아니면 심지어 대출금리가 올라갈 수도 있다. 금리 인하기에도. 그러면은 지금 추세보다 더 심각해지지 않고 유지만 되더라도 어떤 일이 벌어진다? 올해 이미 임의 경매가 28%나 증가했죠. 그러면은 이 추세로 늘어나게 된다면 올해 임의 경매는 17만 건, 18만 건 가까이까지 올라갈 겁니다. 곱하기 1.28 했어요. 집이 쏟아진다는 소리. 뭐 경매 낙찰이 뭐 130억에 됐네 막 이런 걸로 막 부추기는 인간들이 있는데 경매가 18만 건 가까이까지 늘어난다는 소리예요. 임의 경매만. 그게 뜻하는 바가 뭐겠냐. 은행에서 위험 대출에 대해서 원금 회수 또는 담보 회수가 들어가는 상황이 심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올해는 원금 회수 가능성도 있다. 이미 작년에 저축은행이 원금 회수 시작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요. 4대 금융에 돈 넣어놓는 게 위험하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다만 예금 금리를 더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금리가 날 수가 있고 대출 같은 경우는 더욱 압박할 수밖에 없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